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관들 이름은 물론이고 서울 동부지검의 어느 검사가 어느 라인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국민들은 본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권력 게이트의 핵심, 라임과 옵티머스 둘 다 터졌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흔히 쩐주라고 부르죠. 사업을 할 때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요. 라임 자산의 실세, 김봉현이 지인과 나눈 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담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혹만 있었죠.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문자가 작년 5월달이니까 당시 민정수석 조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문자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김봉현이고요. 오른쪽이 지인입니다. 사진에는 김봉현의 개명전 이름인 김기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전에 전화했었는가? 뭔 일 있는가? 어째 사투리가 특정 지역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봉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만 도박을 수시로 한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일요일에는 국내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는 김봉현의 질문에 지인이 답합니다. 요즘 여의도 증권사에서 라임 돌려막기를 한다는 소문이 나서 곧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김봉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오른쪽 지인은 라임의 핵심 관계자이지만 사고를 막을 정도의 그러한 파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봉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교회를 왜 다니겠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주님께 부탁드리면 들어준단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도 알잖아. 형이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냐고요. 그러면서 금감원이고 민정수석실에도 다 형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금감원이야 지금 옵티머스 로비는 조작이라고 발빼고 있고 거기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라임과 청와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저와 같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정권을 찬탈하고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더 추악한 행태를 보이니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다음과 같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냐고요? 당연히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와 촬영한 사진이 직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또 다음과 같은 반론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허황되게 떠벌린 것이다. 실제로는 민정실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저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문자 공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맥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도 알잖아. 형이 일 처리할 때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고요.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금감원과 청와대, 민정실에 들어갔다고 자백했습니다. 특히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김봉현 전 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 있다. 국내 최고의 로비 전문가다. 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김봉현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얽혀 있습니다. 김봉현이 법정 진술에서 자기가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법정에서 거짓말 했을까요? 그랬다면 자신이 피해를 볼 텐데요. 그러자 말한 강기정의 변명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5천만 원이 든 돈가방은 청와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한다고요. 저는 오히려 이 점이 돈을 받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도대체 어느 멍청한 사람이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청와대에 가져가서 돈을 주나요? 그러면 뭐 사과 박스라도 가져가서 5만 원짜리 꽉 채워서 엑스레이 통과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나가서 받든 연문으로 받든 다른 사람이 받든 했었겠죠. 왜 항상 민주당 사람들은 변명이 납득이 안 가서 더 큰 의혹을 부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태 뉴스를 보면서 뇌물을 받은 사람 중에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 받았다고 계속 우기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강기정은 김봉현을 고소했습니다. 거짓 진술했다고요. 그러나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이미 금품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치권이 장악한 검찰 내부의 분위기로 함부로 나서서 수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보다 못한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어제 이성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검사를 대폭 증언하라고요. 그런데 이성윤이 갑자기 미치지 않는 이상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와서 옵티머스를 수사한다면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잡혀갈 것이고 자기는 토사구팽될 운명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금감원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라임과 더불어 문제가 심각한 옵티머스에 대한 문건을 봤냐고 윤창현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했는지 보시면 화가 납니다. 그거 자기가 봤는데 조작 같다고 합니다. 조작은 태블릿 PC가 조작이었죠. 진실성이 낮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윤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일부는 진실인 것 같냐? 그러자 문건을 100% 부정하긴 어려우니 이렇게 답합니다. 그 문건에는 전 검찰총장, 경제부총리 등 권력형 게이트 인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융 비리를 감독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금감원장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조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작이라고 말한 근거는 없습니다. 진실성이 낮은 것 같다. 단지 이 정도가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의 뇌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온통 이번 정부에 잘 보여서 어디 한 자리 더 해보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직 수가 많으면 그것이 진실과 가깝다고 느끼게 합니다. 불과 4년 전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우파 정권의 비리를 캐묻던 사람들, 지금은 어디 갔나요?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교복을 입고 나와 정의로운 세상을 돌려달라고 외치던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좌파 언론과 시민단체와 운동권이 합작하여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눈뜨고 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청와대까지 이어간다는 이 핵심 증거를 들이밀어서 모두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다음으로 라임 사태에 관한 짧은 영상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라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1조 6천억 규모의 라임 사태에 이어 또다시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규모는 5천억으로 작지만 여기 연루된 인물들이 화려합니다. 임종석, 이현지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 이사장 등이 얽혀있는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거기 옵티머스 대표가 민주당 후보이면서 문재인 캠프 실무자였다는 사실 대단합니다. 이런 심각한 사건인데 언론은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우파 진영에서 사소한 사건을 내면 좌파는 끝장을 내버리는데 어찌 통합당은 반응도 없습니다. 다행히 조혜진 의원이 다시 한번 거론하며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 젊은 시각에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고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혁진 대표는 2017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옵티머스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를 할 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라임펀드는 8%라는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내걸었지만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3%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판매액 5천억 중 대다수를 NH투자증권에서 팔았기에 많은 국민들은 믿고 산 것이죠. 특히 펀드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문단의 라인업이 화려했습니다. 이현지 전 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자문을 맡고 있는 펀드, 신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판매하는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떠돌던 라임 사태로 인해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에게
라임과 다르다며 원금 보장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5,172억 중 4,528억을 팔아버리죠. 하지만 최근 속보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 투자한 자산은 이름도 모르는 비상장 기업들의 사채였습니다.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옵티머스가 돈을 못 돌려준다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판매할 당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라임과 다르다. 자금 대부분을 공공기관 채권이기에 안전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초저금리 시대에 연 3%의 수익을 챙기면서도 안정적인 펀드라는 설명에 엄청난 돈이 모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펀드 피의자들에게 70%의 선보상을 결정하며 NH투자증권 구매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옵티머스 펀드의 90%를 판 NH투자증권은 오히려 옵티머스에 속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옵티머스 측에서 공공기관 이름이 적힌 펀드 내역서까지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서를 토대로 판매를 한 것이기에 오히려 속아서 판매를 한 입장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게 옵티머스 측은 자신들의 부실 자산을 공공기관 채권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온갖 서류를 날조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부실 자산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며 결국 들통이 난 것입니다. 어쩜 라임 사태와 똑같을까요? 옵티머스 측은 우리에게 채권을 소개해준 법무법인의 잘못이라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옵티머스에 대해 수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 5,200억 중 2,700억의 출처는 확인이 되었는데 나머지 2,500억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 사태에 정관계 인맥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선 대표인 이혁진은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후보로도 출마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문재인 선거 캠프의 금융정책 특보를 지냈습니다. 특히 임종석과 한양대 동문으로 임종석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같은 시기에 상임이사를 맡았습니다. 즉 임종석, 문재인과 아주 밀접한 인물임이 확실하며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수사를 해야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혜진 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사실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2017년까지 회사 대표를 지내면서 회사의 계좌에서 70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이혁진 대표를 불러 조사를 하려 했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수사를 받던 중에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임 사태에서 대표가 조국의 해외 출국 허락을 받고 도망간 것과 판박이죠. 더 의문인 것은 횡령, 상해, 성범죄, 조세 포탈로 수사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실제로 후보로 나올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도 하지 않고 뽑나요?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하고 대선 캠프에서도 발탁됐습니다. 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500만원 형도 받은 사람입니다. 옵티머스 사태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 사내이사의 아내 이 변호사는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지난해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수 있었을까요? 임종석이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갑자기 사임합니다. 정말 민주당, 사람 손절하는 것은 전국 1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대중, 노무현 때 이름을 날린 이현재 전 부총리 등이 얽히며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통합당에서도 반응이 너무 미지근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을 어느 사소한 것이라도 못 잡아서 물어뜯는데 너무 점잖게 나갑니다. 라임 사태는 비록 금액은 크지만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얽혀있는 것이었다면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그 연루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벌써 몇 명인가요? 문재인 정부 해명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